놀랍게도 실질적인 성과 향상을 체감했다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전체의 65%, 즉 3분의 2에 달하는 투자자가 사용 후 수익률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똑같은 시드머니, 똑같은 주식 투자 경력을 가진 옆자리 동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이라면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평소에는 막 나랑 비슷한 성과를 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밤새와 하나 읽을까 말까한 그 기업의 100페이지짜리 영문 사업 보고서를 단 몇 분 만에 뚝딱 분덕해내는 거예요. 와, 그런 동료가 옆에 있으면 진짜 소름 돋겠는데요. 뭔가 비결이 있나 싶고요. 그렇죠. 게다가 시장에 폭락해서 다들 패닉에 빠져 주식을 막 집어 던질 때 혼자서 아주 냉정하게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러면서 과감하게 버튼을 누른다면 어떨까요? 도대체 뒤에서 무슨 전문 펀드 매니저의 과외라도 받고 있는 건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런데 요즘 여의도와 월스트리트를 진짜로 긴장시키는 건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거대 기관들이 아닙니다. 아, 기관이 아니라고요? 네, 바로 스마트폰 하나 그리고 이 새로운 무기로 무장한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개미들의 반격이 시작된 거군요. 이들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자료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 개인 투자자 의사결정의 이것 활용. 복잡한 주식시장, 개미들의 새로운 무기는? 네,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글로벌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2026년 개인 투자자의 AI 활용 트렌드를 아주 낱낱이 해보하는 겁니다. 방금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로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 데이터가 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지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죠. 맞습니다.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언제나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했거든요.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나 대형 기관들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수백 명의 퀀트 애널리스트들을 갈아 넣어서 시장의 시그널을 찾아냈죠. 그렇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습니까? 기관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에 뉴스에 나오는 막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버린 뒤늦은 정보들을 주워 담으면서 싸워야 했잖아요. 네, 이른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그런데 AI,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도구가 대중화되면서 이 견고했던 장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이 드디어 기관급 무기를 가지게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개인도 이제 애널리스트 수십 명이 할 법한 방대한 텍스트와 데이터 처리 능력을 말 그대로 손가락 끝에 쥐게 된 것이죠. 이건 단순히 유용한 앱 하나가 새로 나온 수준이 아닙니다. 아, 그냥 편리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군요. 네, 정보의 소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뒷바퀴는 시장 생태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깨는 지각 변동이라. 확실히 요즘 주변을 보면 주식 커뮤니티마다 막 AI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미 피부로 느껴질 정도죠. 그럼 이 지각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 이미 10명 중 6명은 AI 투자자. 와, 응답자의 무려 62%가 자신의 투자 결정 과정에 AI 도구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62%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23.6%,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이 26.8%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아침 장이 열리기 전에 AI와 전략 회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12.2%에 거의 안함 그룹에 머물러 계신가요? 여기서 62%라는 숫자가 시사하는 바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숨어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식 투자에 AI를 활용한다고 하면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줄 아는 일부 개발자나 퀀트 투자에 심취한 극소수 얼리 어답터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거든요. 아, 맞아요. 복잡한 수식을 막 짜고 백테스팅을 돌리는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체 투자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비율이 이미 AI를 쓴다는 것은 이것이 특정 소수의 기술적 장난감을 넘어서 대중적인 투자 인프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쓰는 기본 도구가 되었다는 거군요. 네, 특히 정기적 사용 비율이 10명 중 2명이 넘는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AI가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투자 루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파트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없으면 불안한 필수 인프라가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AI 투자 도구라고 하면 왠지 모니터를 한 6개쯤 띄워놓고 엄청나게 복잡한 차트와 수식이 막 돌아가는 전용 프로그램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당연히 투자 전문 AI 소프트웨어가 1위를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자들의 책상 위를 들여다봤더니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나 보네요. 바로 이 지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3번, 압도적 1위 도구는 챗GPT. 챗 GPT요. 자, 이 데이터를 보면 가장 널리 사용되는 AI 도구 1위가 무려 53.5%로 챗GPT 같은 일반 범용 AI 챗봇입니다. 그 뒤를 잇는 게 AI 주식 스크리너 28%, 포트폴리오 관리 도구가 9.8%에 불과하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크게 나네요. 아니, 소중한 내 돈이 걸린 주식을 분석하는 건데 금융 데이터에 특화된 전문 도구 놔두고 일상 대화용 챗봇을 가장 많이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작업에는 전문적인 도구를 쓰는 것이 당연해 보이니까요. 제 말이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행동 심리와 기술의 그 진입 장벽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진입 장벽이요? 네, 왜 전문 주식 스크리너보다 일상적인 챗봇이 압도적일까요? 핵심은 바로 사용자의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요. 맞습니다. 기존의 훌륭한 AI 주식 스크리너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제대로 쓰려면 결국 사용자가 PER은 몇 배이야, PBR은 얼마, MACD 지표는 어떤 상태인지 막 이런 복잡한 금융 지식을 기반으로 필터링 조건을 직접 세팅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는 사람만 아는 만큼만 쓸 수 있는 도구였네요. 반면에 생성형 AI는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에게 말하듯이 아주 편안한 자연어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 무슨 느낌인지 확 알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HTS 검색기에 들어가서 조건 1, 구체 비율 100% 이하, 조건 2, 3년 연속 영업이익률 15% 이상, 약간 이런 식으로 기계의 언어에 맞춰서 입력해야 했잖아요. 예,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과정이죠. 이젠 그냥 챗봇한테 야, 요즘 인구 고령화 시대인데 안정적으로 배당도 주면서 빚은 별로 없는 제약사나 헬스케어 기업 좀 찾아줄래? 막 이렇게 내 머릿속에 내러티브를 그대로 던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게임의 룰을 바꾼 지점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스토리와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종합 예술에 가깝거든요. 종합 예술이요? 네. 숫자로 된 재무제표는 전문 스크리너가 잘 찾겠지만 어젯밤에 발표된 기업의 새로운 CEO 인터뷰 뉘앙스라든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특정 공급망에 미칠 부정적 시나리오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주는 건 범용 대규모 언어 모델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아, 진짜 그렇겠네요. 숫자를 넘어서 맥락을 읽어주는 거니까요. 즉, 투자자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아주 쉽게 구체화해준다는 점에서 낮아진 진입 장벽과 유연성이 딱딱한 전문 도구를 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막 끄덕여집니다. 복잡한 금융 수식을 몰라도 질문만 잘 던지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똑똑한 비서가 생긴 셈이니까요. 네, 아주 유능한 비서죠. 그럼 이 대중적이고 친근한 비서에게 투자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가장 많이 시키고 있을까요? 그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슬라이드 4번, 주로 리서치와 아이디어 발굴에 활용. 구체적인 활용처가 나오네요. 자, 데이터를 보시면 투자 리서치 및 기타 자산 조사가 60.4%로 가장 높고 시장 이해 및 거래 아이디어 도출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리서치 쪽이 높군요. 이걸 보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잠들지 않고 불평도 안 하는 나만의 리서치 조수를 고용한 느낌이랄까요? 잠들지 않는 조수요? 네. 내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쏟아지는 영문 뉴스들을 다 읽어보고 아침에 내가 눈 뜨면 딱 3줄로 요약해서 대령해 놓는 거죠. 잠들지 않는 조수라는 비유가 현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시간의 레버리지입니다. 시간의 레버리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거에 직장인 개인 투자자가 어떤 기업에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했죠?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아 수십 페이지짜리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서 읽고 관련 기사를 시간대별로 샅샅이 뒤져야 했습니다. 아, 맞아요. 눈 비벼가면서 막 밤새도록 읽었잖아요. 그렇게 리서치라는 1차적인 정보 수집 노동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는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상이었죠. 피곤해서 정작 매수 버튼 누를 때는 뇌가 정지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대하고 지루한 텍스트 분석 노동의 80%를 AI에게 외주로 넘겨버린 겁니다. 투자자는 AI가 발라낸 핵심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 가격에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최종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만 자신의 뇌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게 된 거죠. 1차 노동은 AI에게 맡기고 나는 전략적 지휘관 역할만 한다. 정말 멋진 그림이네요. 네, 투자라는 행위의 효율성이 극적으로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 이 조수가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도와 냉정함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5번. 최대 장점은 압도적인 데이터 분석 속도. 스피드가 역시 1위군요. 데이터 분석 속도로 39.5%, 그리고 새로운 기회 포착이 24.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 시장에서 속도가 돈이라는 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텐데요.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처리하는 게 생명이니까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5.4%의 투자자가 응답한 감정적 의사결정 배제라는 항목이 뇌리에 확 박히더라고요. 아, 그 부분 주목할 만하죠. 주식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기법보다 어려운 게 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행동 제모학을 보면 인간의 뇌 자체가 투자에 철저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설계되어 있길래요? 시장이 급락하면 우리의 뇌는 파충류의 뇌로 돌아가서 당장 생존해야 한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반대로 남들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면 나만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포모 현상에 빠지게 되죠. 아, 맞아요. 그렇게 탐욕의 뇌동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겁니다. 진짜 공감 가는 게 내 계좌가 막 파란불로 박살나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모바일 트레이딩 앱 열고 다 팔아치운 다음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차오르거든요. 누구나 겪는 멘탈 붕괴의 순간이죠. 그런데 AI는 심정도 없고 감정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내가 패닉에 빠져서 다 끝났어. 지금 당장 팔아야 해. 막 이럴 때 AI가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기업의 지난 3분기 잉여연금 흐름은 오히려 20% 증가했고 핵심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반응일 확률이 85%입니다. 이렇게 팩트로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커너먼이 말한 인간의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시스템1 사고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시스템2 사고로 강제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AI인 것이죠. 아, 감정에서 논리로 스위치를 켜주는 거네요. 이건 단순히 계산기 역할을 넘어서 멘탈 치료사 내지는 냉정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로 정리된 AI의 객관적 분석을 읽는 그 짧은 순간 동안 뇌는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논리적 사고를 재가동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어쩌면 속도보다도 이 이성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결정적인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리서치 뚝딱 해줘. 남들보다 빨리 분석해줘. 심지어 내 멘탈까지 잡아줘.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전 재산 싸들고 AI한테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하하,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솔직히 이쯤 되면 머릿속에 아주 본능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진짜 수익은 났어? 내 통장 잔고가 늘었냐고 이거잖아요. 투자의 세계에선 결국 결과가 전부니까요. 자, 드디어 여러분의 성적표를 까볼 시간입니다. 슬라이드 6번, AI 사용 후 수익률이 개선되었나요? 이 데이터가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중 하나일 텐데요. 놀랍게도 실질적인 성과 향상을 체감했다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전체의 65%, 즉 3분의 2에 달하는 투자자가 AI 사용 후 수익률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크게 향상되었다가 17.1%, 다소 향상되었다가 47.6%를 차지했죠. 와, 65%면 진짜 엄청난 수치네요. 효과를 수치로 체감했다는 건 통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수치를 보니까 오히려 약간 삐딱선이 확 타지는데요. 오,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드셨나요? 이 수치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AI가 돈을 벌어다 준 걸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제가 보기엔 애초에 주식 투자에 AI라는 이 낯선 도구까지 열심히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말이죠. 네. 이미 장 열리기 전부터 글로벌 경제기사 다 읽고 주말에도 기업 분석하는 아주 지독하게 부지런하고 똑똑한 투자자일 확률이 높잖아요.
충분히 일리 있는 추론입니다. 즉, 원래 수익을 잘 낼 확률이 높은 꼼꼼한 성향의 사람들이 AI를 썼기 때문에 저런 성적표가 나온 거지. AI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를 워런 버핏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방금 통계학에서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 즉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정확히 분리해내셨어요. 오, 제가 좀 예리했나요? 네, 지적하신 대로 AI를 사용하는 집단 자체가 일반 투자자 집단보다 시장에 대한 열정과 몰입도가 훨씬 높은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편향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AI 프롬프트에 엔터키를 누른다고 갑자기 계좌에 돈이 복사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죠.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5%라는 수익률 개선 지표를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바로 그 타석에 들어서는 횟수와 질의 변화 때문입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횟수요. 갑자기 야구에 비유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4할 타자, 즉 부지런하고 똑똑한 투자자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 한계 때문에 하루에 10개의 기업밖에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날 확률이 그만큼 제한적이었죠. 혼자서 100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AI라는 보조 엔진을 달면서 이 투자자는 하루에 100개의 기업 스크리닝 리포트를 검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에게 유리한 투자 기회, 즉 홈런을 칠 수 있는 좋은 공이 들어오는 타석에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체력이 쌩쌩한 상태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거죠. 10개 볼 걸 100개 보게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좋은 기업을 골라낼 확률 자체가 확 올라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은 투자자의 역량을 AI가 지렛대처럼 수십 배 증폭시켜 주었기 때문에 수익률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국 AI가 벌어준 정보와 시간의 여유를 내 실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건 여전히 사람의 인사이트와 판단력이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AI는 도구일 뿐이죠. 그렇다면 65%나 돈을 벌었다고 나도 당장 내일부터 챗 GPT가 사라는 종목에 풀매수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잠시 멈추시고 분위기를 환기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순진하지만은 않거든요. 네, 리스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슬라이드 7번. 하지만 아직 맹신은 금물. 앞서 본 장밋빛 결과와는 사뭇 대조적인데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나요? 역설적이게도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매우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건강한 태도라고요? 안 믿는데도요? 앞서 62%가 AI를 매일 혹은 가끔 쓴다고 했지만 그들이 AI가 뱉어내는 말을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내 피 같은 돈,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에서 내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엮였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이런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100% 믿고 전 재산을 베팅할 바보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덜컥 샀다가 상장 폐지라도 되면 AI가 책임져 주지도 않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AI는 훌륭한 초안 작성자일 뿐 거기에 서명하고 책임을 지는 건 온전히 나 자신이라는 걸 투자자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책임의 무게를 아는 거군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 거네요. 슬라이드 8번. 행동하기 전 교차 검증은 필수. 교차 검증.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응답자의 53.5%가 AI가 내놓은 인사이트를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다른 출처를 통해 반드시 교차 검증한다고 답했습니다. 원문 뉴스를 직접 찾아보거나 증권사 리포트와 비교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교차 검증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딥다이브에서 건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AI가 뱉어내는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 정보를 의심하고 다른 데이터와 대조해보며 팩트를 걸러내는 인간의 검증 능력, 그것이야말로 투자 성과를 가르는 핵심 잣대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 리스크 1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9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부정확한 추천. 부정확한 추천. 역시 예상대로군요. AI 투자 도입 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 1위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한 추천으로 38.9%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의 환각 현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상 대화에서야 AI가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얘기를 막 지어내도 그냥 웃고 넘기면 그만이죠. 그 유명한 밈이요. 진짜 웃겼는데.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지어낸 거짓말 하나가 내 계좌를 반토막 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변하는 재무 데이터나 며칠 전 발생한 기업의 악재를 AI가 학습하지 못하고 과거의 긍정적인 데이터만 조합해서 적극 매수를 추천해버린다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겠죠. 상상만 해도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통계에서 더 소름 돋게 본 가장 심각한 리스크는 바로 두 번째 우려입니다. 1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네, 24.3%를 차지한 시장 군집 현상, 즉 한쪽으로 무섭게 쏠리는 에코체인버 현상이죠. 시장 군집 현상이요? 모두가 다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 메커니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두 똑같은 범용체법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날 만한 저평가 반도체 주식 딱 하나만 찍어줘. 이렇게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깐만요. 그럼 알고리즘은 비슷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국 수백만 명에게 똑같은 A라는 종목을 추천할 테고 장이 열리자마자 수백만 명의 개미들이 그 A 주식을 사려고 막 우르르 몰려들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각기 다른 신문을 보고 각기 다른 유튜버를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매수와 매도 의견이 존재했죠. 각자의 기준이 다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거대 AI 모델 한두 개가 시장 정보의 표준 필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에 A 주식에 대한 긍정적 기사가 조금 뜹니다. 그럼 AI가 그걸 긁어모아 수백만 명에게 추천합니다. 투자자들이 A 주식을 풀 매수해서 주가가 폭등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인터넷에 긍정적 기사가 2배 되겠네요. 맞습니다. 주가가 폭등하니 인터넷에 또 긍정적 기사가 도배되고 AI는 그걸 보고 이 주식 진짜 좋구나 하면서 더 강하게 추천합니다. 이런 끔찍한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는 겁니다. 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한 루프네요. 이유도 모른 채 특정 주식이 순식간에 폭등하거나 곤두박질 치는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개인들의 동시다발적인 AI 사용으로 인해 더욱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AI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레밍대가 되어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와, 이거 정말 아찔한데요. AI가 내 멘탈을 잡아주는 이성적인 친구인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시장 전체를 폭주기관차로 만드는 원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의 메아리방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는 힘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세 번째 우려도 결국 결을 같이 하는 불안이네요. 네, 자동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21%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파도를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볼까요? 슬라이드 10번. 앞으로 AI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것. 미래 전망을 보면 무려 55.1%가 AI 사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당히 늘릴 것이 37.8%, 약간 늘릴 것이 17.3%네요. 이건 한번 맛본 편리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강력한 선언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인류는 기술이 주는 압도적인 효율성을 맛본 뒤에 과거로 회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교통사고 리스크가 생겼죠. 하지만 우리는 마차로 돌아가는 대신 교차로에 신호등을 세우고 안전벨트를 발명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차로 돌아갈 순 없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두렵고 군집현상이 무섭다고 해서 이 강력한 도구를 내던져 버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투자 플랫폼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AI가 훨씬 더 깊숙이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으니까요. 결국 관건은 AI를 쓸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작용들을 통제하면서 누가 더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파도라면 서핑보드를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오늘 저희가 이리저리 뜯어보고 분석한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깔끔하게 묶어볼 시간입니다. 슬라이드 11번. 인간과 AI의 스마트한 협업. AI는 이제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개인 투자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금융시장의 파괴적 혁신 속에서 승자가 되는 공식은 사실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공식인가요? AI가 그중 압도적인 정보 처리 속도와 요약 능력이라는 강력한 엔진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교차 검증과 비판적 사고라는 정밀한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 다르게 질문할 줄 아는 통찰력, AI의 답변에 진짜 그래? 라며 데이터를 한 번 더 들춰보는 의심,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65%의 수익률 개선이라는 마법이 여러분의 계좌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거대한 정보의 소방호스 앞에서 막 쩔쩔매동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AI라는 강력한 구명조끼이자 모터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든든한 모터죠. 하지만 그 모터가 향하는 곳이 환각이라는 암초인지 아니면 모두가 우르르 떨어지는 에코체인버라는 콕포수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방향을 트는 것은 결국 운전대 앞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걸 깊이 새기게 되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숨은 투자 기회를 찾아주는 비장의 무기가 될지 아니면 남들과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타이밍에 사게 만드는 알고리즘의 족쇄가 될지는 결국 여러분이 이 도구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 AI에게 왜 이 주식을 당장 사야 해?가 아니라 이 주식이 폭락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는 뭐야? 라는 삐딱하고 새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주 훌륭한 작업법이네요. 오늘 자료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범진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교수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